하버드 대학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1991년 포터 가설을 주장했는데요. 오염 규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가설로 포터 교수는 오염 규제가 강력할수록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가 커지고 따라서 오염 규제가 강한 국가나 지역에 위치한 기업일수록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전기차 시장이 포터 가설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의해 각 국가들이 환경 규제를 발표하며 기업에 명확한 기술 개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각 회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환경 규제가 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현재의 자동차 제조회사들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는 데스크탑 PC를 조립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데스크탑 PC를 이루는 부품인 CPU, 마더보드, 램, 파워, 그래픽카드, 케이스, 마우스, 키보드 등을 구매해서 설명서나 인터넷을 참고한다면 충분히 조립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부품들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이미 규격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마 어느 분도 부품을 구매해서 노트북을 조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노트북은 좁은 케이스 안에 부품들의 배치와 관계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여러 부품을 채워 넣어야 하고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바깥으로 효율적으로 내보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탑 PC와 같이 부품 간 인터페이스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각 제조사들의 노하우에 의해 조립이 가능합니다. 데스크탑 PC의 경우 컴퓨터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최신 CPU를 구매해 기존 CPU를 제거하고 구매한 새 CPU로 바꿔 끼면 됩니다. 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모듈형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노트북은 개인들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CPU를 구매한다거나 램을 구매해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모듈형 제품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자동차가 노트북 PC라면 전기차는 데스크탑 PC에 해당합니다. 물론 개인이 부품을 구매해서 전기차를 조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키려 하거나 승차감을 좋게 하려면 엔진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셰시, 타이어 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조정을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가 수많은 복잡한 부품들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만드는 부품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신규 자동차 업체가 기존의 자동차 업체와 비슷한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기존 메이저 자동차 메이커들이 세계 시장을 사이좋게 나눠먹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메이저 자동차 회사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진 게 테슬라입니다. 중국도 전기차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전기차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전기차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가솔린, 디젤 엔진 등의 내연기관을 전기 모터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제품 개발을 모듈형 제품으로 바꾸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2만에서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전기 자동차는 10,000개에서 15,000개 정도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제조의 복잡성이 대폭 낮아지는 동시에 전기 모터를 컴퓨터로 제어함으로써 지금까지 각 제조사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온 제작 노하우들이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전기차가 모듈형 제품이 되면 기존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경쟁력들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죠.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이 하이브리드카에 매진했던 것도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우위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도래하기 전 연착륙을 위한 타협안이라 할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카도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20년 안에 판매 금지 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전기차는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자동차가 막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있었던 차이입니다.
1900년 미국에서는 전기차가 전체의 38%를 차지했는데요. 현재 1%도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1902년 미국에서 출시된 베이커 일렉트릭이라는 전기차는 1마력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최고 시속은 16km이고 한 번 충전 시 주행거리는 24km 정도입니다. 전기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유를 아시겠죠? 당시의 배터리나 모터 기술로는 내연기관 자동차만큼의 성능을 낼 수 없었기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기술이 발전하여 고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고성능의 전기모터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성능의 전기자동차를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되자 다시 세상에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내연기관 자동차에 밀려 사라졌다 다시 돌아온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를 모듈형 제품으로 내놓음으로써 누구나 표준적인 부품 조합을 이용해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에 뛰어드는 신규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가격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은 규제 대상인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도 잘 유지를 해야 하고 새로 형성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신규 기업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입장이라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 많이 뒤처진 감은 있지만 전 세계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 자동차 모듈 플랫폼을 앞다투어 선보이며 파괴적 혁신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GM은 차세대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된 순수 전기차 리릭을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리릭에는 LG화학과 공동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 얼티움이 탑재된다고 하네요. 현대차 그룹은 12월 2일 열린 eGMP 디지털 디스커버리 행사에서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GM도 전기차 허머 EV와 캐딜락 브랜드로 전기차 리릭을 만든다고 발표했는데요. GM은 BEV3라는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벤츠도 자체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했으며 폭스바겐도 MEB, PPE 전기차 플랫폼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향후 자동차 시장의 표준 플랫폼이라는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 전기차 시장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기술 발전 또한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평화롭던 자동차 시장에 전기 자동차라는 미꾸라지가 들어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혼탁한 상황인데 데스크탑 PC 제조업체들의 역사를 보면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